정락일 세법 제개도 특강. 안녕하십니까. 에듀윌에서 공인중개사 부당한 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락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8번째 시간입니다. 이 8강에서는 양도세를 공부할 건데, 양도세는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3번 나눠서 정리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 양도세 이제 이 첫 번째 1편, 요 양도세를 1편으로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에서 3강으로 나눠서 양도세를 정리하겠습니다. 양도세는 해마다 5문제 이상 출제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공부할 때 양도 좀 많고요. 실제 수험생들이 공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3번 나눠서 이 양도세만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양도세는 첫 번째 요 내용을 가지고 정리할 건데, 양도세 특징부터 해서요. 나중에 양도 계산 구조, 양도 취득가액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1강에서 먼저 양도세를 첫 번째 파트에서 정리할 겁니다. 자, 이것도 나눠서 정리하면요. 왼쪽에 있는 내용부터 한번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양도세 특징을 볼까요? 양도세는 국세입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7강에서 배울 때 종합소득세도 국세였죠? 마찬가지로 양도세도 국세입니다. 보통세고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죠. 본인이 납세자고 본인 스스로 부담한다.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직접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분류과세죠. 다른 소득이 합산하지 않고 양도세만 과세한다. 가끔 우리 양도세는 종합소득이 합산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양도소득은 종합이나 퇴직소득이 합산하지 않고 구분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분류과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합니다. 법률에 정한 것만 과세하니까 일명 열거주의다 나오고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실질과세 원칙이니까 등기 의무, 허가에 관계없이 사실에 입각해서 과세하고요. 무허가 미등기, 토지 건물도 과세한다. 이러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람을 중심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인세고요. 다 개인별 과세라고 생각하면 돼요. 종합소득세든 지금 나오는 양도세든 우리 7강에 배웠던 종합소득세, 오늘 8강에 나오는 양도세 다 개인별 과세로 나옵니다. 우발적이고 비경상적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양도가액 결정할 때는 실질거래가액, 말 그대로 실제로 매도자, 매수자가 거래한 가격으로 하고요. 예외 확인이 안 된다, 인정할 수 없으면 추계조사 대상이 됩니다. 자, 가격으로 따지기 때문에 종가세고요. 세율은 여러 가지 차등화되어 있다고 해서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인데 8단계 초과 누진세로 되어 있다. 최저 6%에서 45%까지 소득세는 다 8단계 초과 누진세로 구조되어 있습니다. 자, 신고 납부제도인데 신고가 예정 신고가 있고 확정 신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가지 신고가 있습니다. 예정 신고한 자는 확정 신고 안 할 수 있다. 다만 확정 신고, 예정 신고를 잘못하면 확정 신고를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가산세 제도도 10%, 20%, 40% 똑같고요. 분납할 수 있는데 분할 납부는 1천만 원 초과, 이때는 1천만 원 초과입니다.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그럽니다. 소득세는 분납 그러면 1천만 원 초과돼 2개월 동안 분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물납은 아쉽게 2016년도에 폐기됐고요. 국세이기 때문에 납세지가 어디냐? 주소지다 생각하면 돼요. 종합부담세, 종합소득세, 양도세는 다 국세입니다. 그래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양도세 특징을 봤습니다. 자, 다음은 양도세 과세 대상 나오는데, 양도세 과세 대상은 모처럼 34회 때 시험 문제 나왔는데 어렵지 않고요. 이 34회 때 기출문제도 뭐 풀만한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7개인데 약어로 쓰면요. 맨 앞자 토, 건, 부, 주, 파, 신기. 그래서 7가지를 양도세 과세 대상인데, 일단 편의상 토, 건, 부, 주, 파, 신기 7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토는 토지, 건은 건물, 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는 주식이고요. 파는 판상품, 신 그러면 신탁수익권, 기는 위에 나오는 1번부터 5번까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기타 등등, 그래서 기타 자산입니다. 자, 그러면 토건부, 주파, 신기 7가지가 양도세 과세 대상인데, 자, 실제 우리 공부할 때는 요 내용 가지고 공부하는데 3가지만 주의하시면요. 과세 대상 거의 실수하지 않고 이런 풀어요. 그래서 지금 나왔던 34회 때든 28회 때든 다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3가지 주의할 건데요. 일단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중에 지상권 있습니다. 지상권은 양도세 대상입니다. 전세권도 양도세 대상이에요. 근데 지역권은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예요. 그래서 25회 때는 지역권이 한번 나왔는데 지역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같은 용익물권이라도 지상권과 전세권만 양도세 대상이다. 그러시면 돼요.
자, 함정은 임차권인데 임차권은 요 앞에 꼭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 등기자를 꼭 붙여줘야 돼요. 나올 때마다 등기되지 않은 34회 때도 등기되지 않은 28회 때도 등기되지 않는 함정 문제로 잘 나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세를 부과하되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등기하면 양도세를, 등기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자,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주의할 점, 임차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미래에 목적물이 완성할 때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표인 게 우리 아파트 분양권, 상가 분양권이죠. 우리나라는 선시공 후 선분양 후 시공하기 때문에 먼저 분양하고 나중에 완공하기 때문에 분양권이 있어요. 그러면 분양권 당첨권에 대해서는 나중에 프리미엄 피가 붙기 때문에 양도세를 부과하고요. 조합원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이 조합원 입주권을 전매했을 때 프리미엄 피가 붙어서 이익 보면 양도세를 부과한다 생각하면 돼요. 물론 마이너스 피 또는 무피가 돼서 오히려 프리미엄이 없다 그러면 양도세는 부과할 수가 없겠죠. 플러스 피가 있을 때 부과합니다. 자, 현재는 채권이지만 미래의 토지로 상환받는 채권, 현재는 채권이지만 미래의 주택으로 상환받는 채권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고요. 자, 그리고 계약금만 지급하는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도 대상입니다. 자, 끝말에 등으로 끝난 거는 요거 외에 예시하지 않은 나머지도 나중에 팔아서 얻은 소득은 다 양도세에 과세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동산하고 하는 권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그중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꼭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함정은 임차권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는 나와도 함정이 없어요. 임차권만 등기됐느냐 등기되지 않느냐 그거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주식은요. 상장법인이든 비상장이든 국내 국외 주식이든 합산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 판상품은 선물과 옵션, 국내 모든 판상품을 합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신탁수익권은 신탁이익 받을 권리,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세 가지는 주식, 판상품, 신탁수익권 4번, 5번, 6번은 타이틀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기타 자산도 우리 시험에 나오는데 첫 번째 이 사업용 자산과 함께입니다.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대해서 과세한다. 우리 영업권은 권리금인데 이게 함께 양도하면 양도세 부과하고요. 단독적 또는 구분해서 이런 말 써요. 그러면 영업권 자체만 따로 구분해서 팔면은 이것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함께 파느냐 또는 구분해서 파느냐 이런 내용인데 28회 때 최근 34회 때는 다 함께라는 말 써서 답이 된 적은 않지만 함께 양도하면 양도세 대상이고요. 단독적 영업권 구분해서 그러면 종합소득세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특정 시설물 이용권도 과세하고요. 나는 회원권 이용권 없지만 특정 법인이 주식을 소유한 것만 해도 그 회사를 배틀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주식도 대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인데 이것도 함께라는 말 꼭 써야 돼요. 이주권은 옮겨서 건축할 수 있는 권리인데 함께 팔면 양도세 부과합니다. 주의점은 부동산과 별도로 평가요. 신고하는 경우, 신고하는 이주권은요, 이때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34회 때 나왔을 때는 별도로 평가요 신고, 그래서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닌, 양도세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팔면 양도세 부과하고요. 별도로 평가에 신고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한다. 그러고 합니다. 자, 세 가지, 임차권, 영업권, 이주권,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거의 문제 나왔을 때 잘 풀으실 겁니다. 자, 양도세 과세 대상이었고요. 자, 다음은 양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우리 양도로 보느냐 양도가 아니냐 이걸 정의하는데 이렇게 보면 양도로 되고요. 이렇게 보면 양도가 아닙니다. 자, 매도 또는 경매나 공매는 다 양도예요. 전형적인 거래입니다. 다만 매매 무효소 무효가 돼서 소유권이 하나 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같은 매매래도 무효가 돼서 소유권 하나는 양도가 아니다. 자, 교환도 양도가 됩니다. 현물 출자 회사에다가 부동산을 투자하고 주식이나 지분을 받으면 현물 출자도 양도가 돼요. 다만 출자자의 조합 지분 비율 현물 출자에다가 퇴사하면서 함께 해소한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기가 투자한 거를 다시 해소한 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 대물 변제도 양도가 되고요. 그중에 위자료 가끔 시험에 나오죠.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든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이 된 위자료든 위자료란 말로 하면 양도가 되고요. 재산 분할 청구는 양도가 아닙니다. 재산 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건 내모계하고 분할을 받은 거니까 요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요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부담부 증여. 요 부담부 증여가 우리 시험에 잘 나오죠. 부담부 증여 시 두 가지를 끊어서 앞에 부담부는 채무 인수분이고요. 증여는 말 그대로 증여예요. 그래서 요 채무 인수분은
부담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이니까 이게 양도가 되고 채무인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순수한 증여로 보기 때문에 일부 양도, 일부 증여가 되는데 앞에 나오는 부담부는 양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나오는 증여는 말 그대로 증여가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부담부 증여가 매년 어디에서도 한번 나와요. 취득세에서 나오든 양도세 나오든 번갈아 가면서 잘 나오니까 이 부담부 증여는 꼭 개념을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반대로 양도가 아닌 거, 양도가 아닌데 양도로 볼 수 있는 거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게 환지처분이죠. 환지처분과 보류지 충당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일어나 있습니다. 다만 청산금을 수령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만지가 돼가지고 보상금으로 청산금을 받았다면은 그 수령한 거는 양도가 되고요. 환지받은 토지를 처분한다든지 보류시킨 땅을 처분하면 그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일어나 있습니다. 자, 양도담보는 원래는 목적이 담보예요. 담보니까 처음에는 양도를 안 봐요. 대신 채권자 앞으로 명의만 소유권만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이전한 거지 실제는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양도담보는 아직까지는 담보니까 양도가 아니다. 다만 채무를 뭐 했다? 불이행해서 변제 충당할 때는 그때 양도한 거로 보고요. 계약을 위배할 때도 양도한 거로 본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채무를 이행해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나와 있습니다. 자, 공유물도 단순 분할일 때는 양도가 아니에요. 다만 지분의 감소가 되면 양도가 되고요. 지분이 증가한 쪽은 오히려 취득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유물 단순 분할만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 소유권이 환원되되 매매 무효소에서 환원되면 이걸 포함해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토지 허가구역, 지적경계선 변경, 직계등비소 배우자 간의 양도는 일단 증여로 보되 입증할 때만 양도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본인 소유 이것도 최근에 2번 나왔는데 본인 소유입니다. 그래서 26회, 28회 때 2번 출제했는데 둘 다 옳은 말이었고요. 본인 소유 재산을 경공매로 재취득할 때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로 보지 않는데 이런 형태는 양도가 된다. 반대의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말 상황에 따라서 양도가 될 수도 있고요. 뒤집어지면 양도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양 차이를 잘 이해해 주시고요.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최근에 28회까지 나오고요. 최근 몇 년 동안 안 나왔으니까 올해 35회 때 양도가 아닌 거 약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양도, 다음에 양도 취득 시기부터 계산 구조, 오른쪽을 정리할 건데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최근에 뭐 29회 때, 32회 때, 작년 34회 때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러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매매로서 일반적인 경우는 원칙은 대금 청산일. 대금 청산일은 말 그대로 사실상 잔금이니까 내가 실제 돈을 주고받은 날이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예외가 아주 시험은 잘 나오죠. 늘 나올 때마다 출제하는데 3번 다 예외를 놨습니다. 자,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예설인데 첫 번째 사유는 대금 청산일이 불투명할 때 실제 돈을 주고받은 날이 언제인지 모르겠다. 대금 청산을 알 수 없을 때 또는 선등기 아무리 잔금 날짜가 있어도 선등기가 되면 항상 세법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에요. 잔금일이 빠르면 대금 청산일로 하고 선등기가 되면 등기일로 하기 때문에 둘 중 빠른 날이다. 그래서 예외가 오히려 시험에 잘 나오고요. 원칙은 그렇게 그닥 잘 나오지 않은데 예외는 매년 나올 때마다 출제하기 때문에 예외는 꼭 보시고요.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설일은 대금 청산이 불명하거나 선등기 됐을 때는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설이다. 명의개설일은 주식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양도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요, 양도세액은 매매 대금 청산일에는 제외한다. 이 날짜는 반영하지 않는다. 이 뜻이죠. 그러면 양수자가 따로 부담했어도 양도세 세액은 제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장기할부 그럼 장기자가 1년 이상, 할부가 2회 이상 분할 이 두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장기할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물건을 인도한 날,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항상 날짜는 늦은 날이다, 빠른 날이다, 빠른 날. 취득세도 취득시기 배울 때 우리 빠른 날이 있죠. 양도세도 빠른 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가지 날짜 중 빠른 날. 장기할부도 은근히 늘 나오는 거니까 장기할부도 좀 봐주시고요. 자, 수용입니다. 수용은 마지막 대금을 청산한 날, 돈 받은 날, 아니면 보상금을 한 번에 받든 나눠 받든 여러 번 받더라도 마지막 받은 날이 대금 청산일. 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을 개시한 날,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무슨 날이다? 이것도 빠른 날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수용은 과거 25회 때 한 번 나왔는데 그 당시에 틀렸고요. 그리고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할부가 좀 잘 나오니까 장기할부는 셋 중 빠른 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매매 중에서 예외도 꼭 보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특수한 거래. 자, 자가건축물이 허가받았으면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 원칙이고요. 그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다. 사실상 사용일이 빠르면 이것도 빠른 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오히려 무허가가 은근슬쩍 나오는데 무허가는 언제나 사실상 사용이기 때문에 추후에 임시 사용이다 정식 승인을 받더라도 언제나 사실상 사용일 나옵니다. 자,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다. 상속도 은근히 잘 나옵니다. 최근에 나올 때 뭐 32회 때, 34회 때 계속해서 언급했으니까 상속은 상속 개시일. 증여는 그냥 증여받은 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미완성 미확정인데 대표적인 게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대금을 청산할 때까지 완공되지 않았다. 그럼 기다렸다가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자, 34회 때 틀린 거는 이게 정답이었는데 틀린 거 골라라. 미완성 미확정은 대금을 청산했어도 완성되지 않으면 기다렸다가 완성 확정된 날이 매매일이 되는 거지 대금 청산이다. 그 말이 틀렸습니다. 환지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고요. 다만 환지 받는 과정에서 증환지나 가만지가 있으면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무슨 날? 다음 날. 이 다음 날 꼭 붙여줘야 돼요. 32회 때는 다음 날을 빠뜨려서 틀렸는데 이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이 다음 날. 오늘 공고 나면 내일 날짜로 바뀐다. 이러고 보시면 돼요. 자, 점유 시효취득은 점유 개시일이고요. 최근에 32회 때 출제를 해봤습니다. 옳은 말이었고요. 자, 그리고 취득시기가 불투명한다. 그럼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거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무효로 하는 데 쓸 때 분양권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고요. 자, 의제 취득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너무 오래된 부동산은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거로 의제 간주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양도 및 취득 시기 특수한 거래였고요. 작년 34회 때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어느 정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양도세 계산 구조죠. 여기부터가 이제 양도세 계산하는데 우리 양도 차익을 구하라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의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 차익이 나오고요. 요 취득가액과 기타의 필요경비를 줄여서 한마디로 뭐라 한다?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필요경비에서 양도 차익이 나오고 두 번째 양도 차익에서 장특공,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줄여서 장특공이라고 할게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주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오고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많은 거 아니지만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하면 나오는 게 뭐냐? 과세 표준이다 나옵니다. 최근 33회 때, 34회 때 계산 문제로 계속 과세 표준이 얼마냐 이거 두 번 냈어요. 그래서 33회, 34회 때 계산 문제를 나왔기 때문에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계산 문제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는 나중에 풀고요. 나중에 다 이론을 풀고 마지막에 푸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계산 문제 나오면 가장 마지막에 푸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과세 표현에다가 법에 정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양도세 계산 구조인데 뭐 어느 때는 양도 차익을 구하라 아니면 과세 표현을 구하라 그렇기 때문에 공식도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계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양도 및 취득가액인데요. 자, 양도가액은 원칙,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사고 파는 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격, 당사자 간에 실제 거래한 가격이 양도가액인 실거래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를 안 했다 양도세 그러면 현재 등기부의 기재가액, 등기부 등본에 보면은 거래가액이 있습니다. 그 거래가액으로 하되 또는 거래가액이 없다 그러면 추계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신고한 자는 실거래가액이 없으니까 이 등기부 기재가액이라든지 추계조사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취득가액은 우리가 산 가격이고요. 양도가액은 파는 가격인데 샀을 때는 내가 돈 주고 사면 매입가액에다가 취득 관련 부대 비용, 뭐 중개부수 이런 걸 다 포함합니다. 건설하면 건설원가에 취득 관련 부대 비용 이런 각종 비용을 더하고요. 상속이나 증여받으면 상속 증여 당시 결정가액, 여러분들이 상속세 신고할 때, 증여세 신고할 때 결정된 가격, 그게 취득가액이 된다. 다만 결정가액이 없을 때는 상증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 이 평가한 가액이 뭐 감정가액이 될 수도 있고 기준시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취득가액도 신고하지 않았다. 미신고하면 양도가액과 똑같이 등기부 기재가액을 하되 이 추계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추계조사. 자, 취득 관련 부대비용은 이러한 부대비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중개보수라든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것도 인정하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납부용 수준이 없어도 인정합니다. 부가세 포함이고요. 부가가치세, 소송 하해 비용, 다만 소송 하해 비용이 지출한 연도에 다른 소득에서 공제받은 부분은 제외, 약정된 이자, 당사자 약정된 이자, 지연이자, 연체이자는 제외고요. 현재 가치 할인 차감도
인정하되 주의점 현재 가치 할인 차감 상가액 이 상가액은 비용 처리한 거니까 요거는 차감하고요. 감가상각비도 차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현재 가치 할인 차감 상가 감가상각비는 차감 항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유하는 동안에 매년 낸 재산세, 종부세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상속받고 증여받을 때 낸 거 연체이자, 지연이자, 대출금이자 이와 같은 이자는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추계 조사 그러면 양도가액은 매매 사례가액이 먼저고요. 매매 사례가액이 없으면 감정가액인데 양도일 전후 3개월 동안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으면 이걸 합니다. 그래도 없다 그러면 기준시가 이렇게 따지고요. 자, 취득가액입니다. 취득가액에 대해서 이건 양도가액이었고요.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매매 사례, 감정, 한산, 기준시가 그래서 약어로 쓰면 매감 한기고요. 꼭 주의할 점 한산은 취득가액만 환산하기 때문에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이 없어요. 그래서 취득가액만 환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함정이니까 잘 보시고요.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고요. 매감 한기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계조사까지 해서 양도세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8강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양도세를 공부해 왔습니다. 마치겠습니다.